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여러분, 오버스입니다. 이번에 이제 팬케이크 스왑에서 그 케이크 파밍 풀이 종료되면서 이제 BSC 이벤트가 종료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디파이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다시 내가 오버스를 구매할지 아니면 뭐 신규 디파이가 있으면 참여를 할까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폴리곤 네트워크의 다이노 스왑에서도 이제 팬케이크 스왑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싱글 디파이 풀을 런칭을 했습니다. 물론 APY, 그러니까 연이율은 팬케이크 스왑 때보다 더 높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팬케이크 스왑에서 특별 참여하셨던 분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폴리곤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안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신 게 그 몇 가지 동영상 가이드를 잘 보고 따라해서 유동성 추가하고 디파이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끝나고 종료하려고 보니까 유동성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또 약간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이게 또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 함부로 하다가 약간 뭐 손해가 날까 싶기도 해서 조금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먼저 폴리곤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유동성을 어떻게 제거하고 요거를 다시 이더리움 네트워크 돌리는지, 그 다음에 이 다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돌린 오브스 토큰을 가지고 폴리곤 네트워크로 다시 참여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총 1부는 유동성을 제거하고 이더리움으로 돌리는 법, 2부는 폴리곤으로 다시 디파이를 참여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크게는 BSC에서 세 가지 풀로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는 팬케이크 스왑 기본 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BP 파이낸스가 되겠고, 이제 세 번째는 알파카 파이낸스에서 참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 세 가지 풀에 참여한 거를 유동성을 어떻게 제거하는지 좀 순서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팬케이크 스왑과 BP는 약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알파카는 약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알파카 쪽을 먼저 제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알파카 파이낸스 풀인데요. 지난 알파카 파이낸스 진행법에 알려드렸던 그 동영상 가이드를 올려드렸던 그대로 제가 아직 그 마진풀을 닫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닫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마진 이 버퍼 그 청산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남아 있느냐 하는 이 안전 버퍼가 20% 시작했는데 34%로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오브스 가격이 올랐고, 그래서 내가 청산을 당할 위험이 훨씬 적어졌다. 한마디로 수익이 낮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포지션 밸류가, 그러니까 내가 총 스테이킹하고 있는 양이 844달러 정도라고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넣을 때 590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수익이 괜찮게 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풀에 들어오셔서 일단 클로즈 포지션을 눌러주면, 말 그대로 이제 이 포지션을 닫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클로즈 포지션을 눌러줍니다. 네, 누르면 이렇게 그 두 가지 선택 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BUSD로 돌려받겠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오브스로 받고 일부를 BUSD로 받겠다. 이 두 가지 선택 사항인데, 우선 저는 오브스를 다시 이더리움 네트워크 돌린 뒤에 폴리곤으로 돌릴 거기 때문에 굳이 BUSD로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스로 돌려받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상 이제 트랜잭션을 컨펌을 해줘야 되죠. 모든 디파이 세계에서는 내가 뭔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명령을 실행할 때는 항상 트랜잭션을 컨펌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비용이 약간씩 부과가 되죠. 네, 그럼 이제 트랜잭션을 전송을 했습니다. 네, 이제 트랜잭션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BSC 스캔에서 확인하기가 뜨죠. 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면 네, 이렇게 막 돼서 결과적으로 네, 4000 오브스와 119 BUSD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 지갑에서 그대로 살펴보면, 네, 제가 원래 오브스가 400 몇십 개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4499와 119 BUSD가 들어온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알파카는 이렇게 종료를 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풀도 닫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BP 파이낸스죠. BP 파이낸스의 풀을 닫아보겠습니다. 요 화면은 이제 뭐 BP 파이낸스 앱에 들어와서
여기다 오브스를 검색하시면 오브스 풀이 나오죠. BP 파이낸스도 역시 제가 그 처음에 진입할 당시 그대로 포진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종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종료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오른쪽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내 지갑에 있지만 아직 디파이를 참여하지 않은 잔고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부 있죠. 제가 지금 BUSD 오브스 LP가 124개가 있는데 아직 디파이에 참여 안 한 게 있고, 그다음에 또 299.88개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저희는 철회를 할 거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빼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걸 하시면 넣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걸 빼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누르면 전체 수량 입력이 되죠. 저희는 전체 처리할 거니까 여기 이제 모두 철회를 누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트랜잭션을 컨펌을 하죠. 자, 이게 컨펌을 하면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에 아마 더해지겠죠. 에티파이 참여해서 그냥 일반 지갑으로 옮기게 되는 거니까 잠깐 트랜잭션이 컨펌 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숫자가 0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그대로 늘어났죠. 그래서 약 300개 정도가 여기 늘어나서 이제 잔고가 424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브스 BUSD LP인데 이게 지금 BP 파이낸스지만 제가 저번에 기본적으로 BP 파이낸스도 팬케이크 수합의 풀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LP는 팬케이크 수합의 LP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LP를 제거하고 오브스와 BUSD로 돌려받는 방법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팬케이크 수합으로 와야죠. 팬케이크 수합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제거를 하느냐? 리퀴디티, 유동성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유동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팬케이크 수합에 LP 토큰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간혹씩 안 뜨는 경우, 네, 지금도 안 뜨죠. 이제 간혹 이렇게 안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LP 토큰을 직접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입력을 해줍니다. 오브스와 BUSD 풀이죠. 네, 그럼 이렇게 찾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 지갑 안에 있는 LP 토큰의 잔고도 이렇게 있다고 나오죠. 네, 이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 공급 물량 항목에 이제 오브스 BUSD가 뜨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유동성을 추가하는 거, 근데 여기는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424.4개의 LP가 있고 이 풀의 내 지분율은 0.03%이다. 네, 그리고 이거를 제거를 하면 전체를 제거죠. 저희는 그러면 141 BUSD와 1339 오브스를 받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뭐 이 정도로 산정이 되었다고 뭐 1 BUS당 9.47 오브스로 계산이 된 가격이다 라고 이제 알려주네요. 자, 그리고 유동성을 처음 제거할 때는 역시 이제 항상 이제 그 일종의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뭔가 이제 새로 하는 활동을 진행할 때는 항상 승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승인이 뜨는데 다음에 또 한 번 유동성을 추가할 일이 있다가 다시 제거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아마 승인이 안 뜨고 바로 이 리무브가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처음이니까 우선 enable로 해줍니다. 승인해주고 리무브 하면 이제 또 이제 나오죠. 최종 이렇게 받을 거고 승인하겠느냐 컨펌을 눌러줍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트랜잭션 승인해줘야 되죠.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 완료가 됐대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게 뭐 팬케이크 LP라는 토큰들이 이제 그 빠지고 저한테 들어온 거는 BUSD랑 오브스가 들어왔죠. 그럼 이제 최종 지갑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늘어났죠. 그래서 총 지금 5,800 오브스와 260 BUSD가 생겼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오브스를 다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넘겨야겠죠. 넘기기 전에 BUSD도 오브스로 구매를 한 뒤 같이 넘기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것도 같이
폴리곤에서 디파이에 참여하게 될 물량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팬케이크 수업에서 이번엔 거래로 가야겠죠. 거래. 뭐로 뭘 산다. 저희는 BUSD로 오브스를 사겠다. 사실 디파이에서 이제 교환이라는 개념을 쓰죠. 산다는 개념보다. 그래서 BUSD를 오브스로 교환을 하겠다. 그래서 260 BUSD를 전체를 다 교환하겠다 하면은 약 2461개의 오브스를 받을 수 있을 거래요. 수합합니다. 네, 이제 트랜잭션이 진행됐어요. 이제 잠깐 기다리면 완료가 되고 제 지갑에서 BUSD가 빠지고 이제 오브스가 생기겠죠. 네, 완료가 됐대요. 역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네요. 네, 됐습니다. 이제 BUSD가 없어지고 오브스가 약 8,300개 정도가 생겼네요. 그럼 이제 이 8,300개의 오브스를 현재는 지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인 BSC 네트워크에 있는데 이걸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다시 옮기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체인 XYZ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저희는 from to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누르면 제 지갑에 있는 토큰들이 자동으로 나오죠. 편하게 굳이 검색할 필요 없죠. 그럼 저희가 할 거는 BSC에 있는 오브스를 이더리움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BSC 오브스 선택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이더리움 오브스가 뜨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주면 전액이 뜨죠. 그럼 전액이 뜨는데 8299.88개를 보내는데 8049개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약간 줄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눌러보면 이제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이만큼 보낼 수 있고 최소 이거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최소 2,500개 이상은 보내야 됩니다. 그보다 작은 숫자는 보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0.1%의 수수료를 가져가는데 최소 수수료가 250개래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딱 250개죠. 8,299.88개에서 250개를 빼면 8,049개 되죠. 이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 이제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BSC 네트워크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설정이 BSC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트랜스퍼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그 트랜잭션이 진행이 되죠. 저번에 반대로 이더에서 BSC를 보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네트워크에서 전부 컨펌이 돼야 되죠. 먼저 BSC 네트워크에서 보내는 게 컨펌이 돼야 되고 그 뒤에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도 받는 게 컨펌이 돼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트랜잭션보다 시간이 약간 더 걸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 디파짓 트랜잭션은 금방 된 것 같아요. 여기도 나오죠. 이제 BSC에서 이더리움으로 보낸다. 8299.88개의 오브스를 보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뭐 한 1, 2분 정도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트랜잭션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전부 다 완료가 됐다가 뜨죠. 그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 바이낸스 지갑에 들어가 보니까 네, 오브스가 없어졌죠. 새로운 트랜잭션이 하나 생겼는데 네, 오브스를 전부 보내서 지금 제 지갑 잔고에 오브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오브스가 들어오겠죠. 자, 이제 이더리움 지갑 주소인데 여기 보면은 오브스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ERC 토큰 트랜잭션을 보면은 1분 전에 새로운 트랜잭션이 생겼고 8049.88개의 오브스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성공적으로 BSC 네트워크에서 참여했던 모든 디파이 포지션을 종료를 하고 해당 오브스를 다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가져오는 것까지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어가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BSC 디파이에서 유동성을 해제하고 다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오브스를 전송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오브스를 폴리곤 네트워크로 보낸 뒤에 다이노 스왑이나 뭐 기타 팜에 런칭, 스테이킹을 해서 디파이를 참여하는 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선 개인 지갑에 이더리움이 들어있을 텐데, 이더리움이 아니죠. 오브스죠. 오브스가 들어있을 텐데, 뭐 이더리움도 괜찮고요. 이거를 이제 뭐 다시 스시삭 같은 데서 오브스를 구매해서 넘기실 수도 있죠. 이 오브스를 보내려면 우선 저희가 블로그에 남겨드린 다이노스왑 디파이 참여 방법에 보시면 여기 폴리곤으로 넘기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거 별도의 포스팅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동영상 하단에도 이 링크를 남겨드릴 건데 여기를 누르면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갑을 연결하라고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부분 메타마스크를 사용하시니까 메타마스크를 누르고 승인을 해주면
이제 화면이 넘어갈 겁니다. 자, 화면이 넘어가면 여기 처음에 앱을 누르면 폴리곤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신 이후에는 이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from 이더리움 이제 저는 이제 이더리움에서 보내는 거 from 이제 그다음에 to 폴리곤 이제 폴리곤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여기 뭐 지금 지갑 잠궈 있는 것들을 보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더리움으로 설정되어 있고 이것도 이더리움도 보낼 수 있죠. 지금 0.17 이더리움에 있는데 요거를 보낼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오브스를 보낼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오브스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갑 잔고에 오브스가 있으시면 이렇게 나타나실 건데 만약에 잔고에 없는데 한번 대나 검색만 해보려고 하면 안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갑이 잔고에 오브스 토큰이 있는 경우에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그러면 전체를 넘겨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맥스로 넘겨보죠. 이렇게 트랜스퍼를 누르면 이렇게 몇 가지 창이 떠요. 그러면 계속 컨티뉴 눌러주시고 컨티뉴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메타마스크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설정을 하고 나와 있네요. 제가 지금 이더리움이 설정이 안 돼 있나 봐요. 그러네요. 지금 제가 매틱이 되어 있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더리움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뜨죠. 수수료가 이 정도 된다. 뭐 사실 뭐 지금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더리움 가스비가 조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컨티뉴를 눌러줍니다. 네, 그럼 컨티뉴를 컨펌을 해주면 트랜잭션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전 BSC로 넘길 때도 설명드렸지만 조금 오래 걸리는데 BSC보다도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최대 7, 8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니까 뭐 길면 최대 30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기다렸는데 좀 안 오는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뭐 식사를 하시고 오시던지 하면 잠깐 뒤에 확인하시면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여기서 이제 이더 스캔에서 눌러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역시 지금은 아직 안 떴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시는 동안 저희가 이제 매틱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폴리곤 네트워크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LP를 스테이킹 하려면 이제 가스비가 필요하죠. 그런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이더리움을 가스비로 쓰지만 폴리곤 네트워크에서는 매틱 폴리곤을 가스비로 쓰겠죠. 이제 BNB를 BSC에서 썼던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그 BSC 때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희가 지금 오브스만 넘겼기 때문에 저희 폴리곤 지갑에는 오브스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가스비를 지불할 매틱이 없죠. 그럼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덱스에서 구매를 하려면 가스비로 또 그게 필요해요. 매틱이. 근데 그게 없으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BSC 때도 뭐 바이낸스에서 BNB를 출금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매틱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편리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시 블로그 글과 이 영상 하단에 남겨드리겠지만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처음 트랜잭션 피를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0.01 매틱을 보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지갑 주소를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 여기에 주소를 입력을 하고 당연히 이제 요거는 이제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눌러줘야겠죠. 그럼 이제 뭐가 막 뜰 거예요. 그럼 이제 비행기를 선택하세요. 두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면 보낼 수가 있는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1분에 10번 이상은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이제 4번 보냈다고 뜨니까 지금은 될 건데 또 이게 하루에 3번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3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면 원래는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보내놨기 때문에 안 된다고 뜨는데 아마 이걸 누르시면 성공적으로 0.01이 전송됐다고 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보면은 이게 0.001 매틱이 들어왔다고 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에 트랜잭션 피를 커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원래 거의 대부분의 디파이가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졌는데 뭐 BSC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에 매틱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네트워크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죠. 그 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트랜잭션 수수료인데 방금도 저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매틱으로 넘길 때 약간 28달러 정도의 트랜잭션 피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부담이 되죠.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을 디파이를 돌리는 게 아니라면
만약에 내가 한 10만 원 정도 디파이를 돌리는데 뭐 한 번 보상 청구할 때마다 몇만 원씩 나간다 하면은 이게 너무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이익이 크게 줄어드니까 이게 좀 감점 요소 같은 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BSC에서는 좀 수수료가 막 100원 이하로 저렴하게 나오면서 많이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 매틱은 훨씬 더 저렴해요. 지금 보시면 트랜잭션을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면, 네, 지금 이거 뭐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랜잭션 피가 0.00008이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금액에도 아예 0.00달러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뭐 1달러가 1,100원 정도 하니까 1,100원, 110원, 뭐 11원이겠죠. 이 0.01달러면. 근데 여기 0.00이니까 11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정도면은 뭐 거의 1원 이하인 수준인 것 같아요.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매틱도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디파이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물론 좀 수수료가 아예 무료인 게 네트워크에 좋은 거는 아니에요. 이게 뭐 무한 반복 루프를 하는 일종의 매크로 같은 트랜잭션을 계속 악의적으로 실행시켜서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좀 그런 단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가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매틱은 어쨌든 엄청나게 저렴하기 때문에 디파이를 참여하기 매우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는 게 0.01 리더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은 그 트랜잭션을 한 몇 번은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실 때도 아까 0.001 매틱을 보내주는데 여기는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몇 번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들어오시면 매틱을 어느 정도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퀵스왑에 들어오셔서 매틱을 이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오브스를 보냈죠. 오브스를 보냈으니까 오브스로 뭐 매틱을 뭐 일정 부분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한 105, 15부스 혹은 10개면 충분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미 오브스에서 USC로 바꾼 다음에 매틱을 구매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오브스로 이제 스테이킹 진행하려면 페어가 오브스 USDC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USDC로 어느 정도 바꾸신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일부를 매틱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트랜잭션이 진행이 됐나 볼까요? 아직도 인 프로그레스죠.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리더 스캔을 보면 일단 여기에는 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폴리곤 네트워크에서는 보니까 여기는 아직 안 된 것 같죠? 아직 오브스가 입금이 안 됐죠? 보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오브스를 보내는 게 처리가 됐는데 폴리곤 네트워크에서는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시간을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토큰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오브스 6,900개가 들어왔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있던 1000개 정도랑 합쳐서 이제 7,900개 정도가 왔습니다. 이제 퀵스왑에 가서 유동성 공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퀵스왑으로 왔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파이는 50대 50으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브스 절반 그리고 USDC 절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오브스만 보냈기 때문에 이 오브스를 USDC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이제 0.01 매틱을 받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몇 번의 트랜잭션만 되면은 요거는 다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매틱을 좀 더 구매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일단 오브스에서 USDC로 절반을 바꾼 뒤에 네, 항상 이제 네트워크를 다시 매틱으로 돌려주셔야지만 여기서 이제 거래 가능하겠죠. 네, 그럼 이제 개수가 7,900개가 뜨죠. 저희는 한 4,000개 정도를 바꿔보겠습니다. 407달러가 받을 수 있다고 뜨네요. 4,000개를 수합을 해줍니다. 컨펌.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이제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트랜잭션이 완료됐는지는 물론 여기서도 완료되면 알려줄 거고, 네, 지금 벌써 뜨죠. 완료됐다고. 탐색기에서 확인을 해도 수합이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 우선 여기서 약간의 USD로 수수료형 매틱을 조금 더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받으신 0.01이 이제 금방 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일부만 구매를 해볼게요. 그래서 뭐 1USDC는 1달러죠. 뭐 1100, 뭐 50원 이 정도 하겠죠. 근데 그 정도도 필요 없고요. 뭐 0.1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약간 구매를 해줍니다. 네, 이거는 뭐 완료될 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몇 번의 트랜잭션을 완료할 가스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시다 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브스를 유동성 공급을 해야겠죠. 유동성 공급은 여기는 이제 수압, 거래고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쪽 풀로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풀에서 이쪽 풀로 들어오신 다음에 뭐 유동성을 추가를 하시고 여기서 이제 USDC와 오브스를 선택하시면 되시겠지만 이게 뭐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 유동성 바로가기를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세팅된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동성 공급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절반 대 절반으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 이제 오브스 같은 경우에는 맥스를 누르면 내가 가진 전체 오브스를 다 스태킹할 경우 3940 오브스의 가치는 402 USDC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매치가 뜨죠. 완전 반대로 이걸 누를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부족하다고 뜨겠죠. 왜냐면 407 USDC만큼을 스테이킹 하려면 그에 상당한 오브스가 3988인데 저는 지금 3940개밖에 없기 때문에 약 48개가 모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대한의 오브스를 활용해서 스테이킹 하겠다라고 하시면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반대로 내가 오브스가 10,000개가 있는데 뭐 400달러밖에 없다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모자라다고 뜨겠죠. 그래서 항상 양쪽 중에 하나를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일부만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지 수기로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3,000개만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306달러만큼만 스태킹 하시고 이건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맥스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동성 공급이 이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면 유동성 공급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완료가 되면 여기 이제 트랜잭션이 완료됐다고 알람이 뜰 겁니다. 자, 이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고 유동성 공급이 완료가 되면은 내 지갑에서 오브스와 USDC는 그만큼 사라지겠죠. 그 대신에 오브스 USDC LP 유동성 토큰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갑에서 트랜잭션이 완료된 뒤에 그렇게 된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하면은 아직은 USDC와 오브스가 그대로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킥스왑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트랜잭션이 완료가 될 텐데 완료가 되면 해당 두 개의 토큰이 사라지고 LP 토큰이 이제 새로 지갑에 입금이 될 겁니다. 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오브스와 USDC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유니스왑 일단은 이것도 유니스왑 포킹이기 때문에 유니스왑이라고 나오는데 네, LP 토큰이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이노스왑으로 가야겠죠? 여기가 다이노스왑인데 지금 두 가지의 풀이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퍼실팜이라고 하는 이제 화석 파밍 풀에도 오브스 USDC가 있고 반대로 이제 그 익스팅션 풀이라고 하는 이제 멸종 풀 여기에도 이제 오브스 풀이 있죠. 우선 기본적인 디파이 오브스 USDC 유동성 공급을 통해 진행하는 디파이는 여기 퍼실팜이라고 하는 화석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브스 USDC를 누르면 스테이킹 LP가 나오죠.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은 enable이라고 해서 승인해주는 과정이 한 번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컨펌을 해주면 이 화면이 뜰 겁니다. 저희 스테이킹 LP를 누르면은 내가 가진 잔액이 뜨고 이걸 맥스를 누르면 이제 컨펌을 해주면 스테이킹이 진행이 되죠. 마찬가지로 컨펌을 해주면 이제 해당 트랜잭션이 완료가 되면 오브스 USDC 디파이 파밍 풀은 이제 채굴이 시작이 된 거죠. 잠깐만 트랜잭션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스테이킹 완료가 됐죠. 그러면 내 오브스 USDC LP 스테이킹 한 게 이제 815달러 정도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뭐 각각 오브스 USD를 한 400달러 정도씩 스테이킹 했기 때문에 맞죠. 맞는 숫자고. 그리고 이제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죠. 물론 당연히 내가 더 뭐 지금 800달러가 아닌 뭐 8,000불, 8만 달러 이렇게 더 크게 했으면 이 숫자도 점점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까지 채굴한 보상의 숫자고 실시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상을 수령은 역시 이 버튼을 누르면 또 트랜잭션이 컨펌이 되는데 트랜잭션을 완료해 주시면 보상이 수령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오브스 USDC 풀의 유동성 공급은 완료를 됐고, 이제 두 번째 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오브스 풀은 오브스 USD 유동성 공급이 아닌 이제 다이노라는 다른 토큰을 스테이킹해서 오브스를 채굴하는 풀이죠. 그래서 여기서 방금 스테이킹 하신 아까부터 숫자가 올라갔죠. 오브스와 USDC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이제 다이노라는 토큰을 받게 돼요. 여기도 지금 다이노 earned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다이노를 스테이킹을 해서 오브스를 받으시는 건데, 이거는 여기서 나온 채굴을 해서 나온 다이노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나는 다이노를 그냥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USDC로 다이노라는 토큰을 사서 진행을 해도 되죠. 요거는 이제 퀵스왑에서 사도 되고 다이노에서 사셔도 되는데 보통 가격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시면 자, 1 USDC만큼을 산다고 하면 여기는 1.278개를 준다고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1.28개, 뭐 조금 더 주죠. 물론 이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1000불, 10,000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차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노는 이제 다이노 수업에서 거래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자, 이제 USDC로 다이노를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달러. 자, 우선 USDC 승인을 해줘야겠죠. 최초로 할 때는 항상 승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USDC 승인을 컨펌을 해줍니다. 역시 또 약간 기다려야겠죠. 트랜잭션 완료가 될 때까지. 네,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버튼에 불이 들어오겠죠. 잠깐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창이 사라졌죠. 네, 이제 스왑 버튼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스왑을 눌러줍니다. 컨펌. 또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방금 추가하신 화석 파밍은 뭐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제가 벌어들인 다이노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수압이 완료가 되면 여기 이제 멸종 풀에서 오브스 스태킹 진행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선 최초에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먼저 진행을 해 놓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컨펌을 해주시면 이제 다이노를 스테이킹해서 오브스를 받을 수 있는 그 풀이 열리게 되죠. 자, 그럼 트랜잭션을 기다리는 동안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좀 안내 드리려고 해요. 이 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BSC에서 했던 실업 풀, 그때는 이제 다이노가 아니고 케이크였죠. 케이크를 스테이킹을 하고 오브스를 받는 것과 유사한데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실업 풀 때는 케이크를 스테이킹을 하고 오브스를 받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이 케이크를 언제든지 스테이킹을 해제를 하고 뭐 나중에 이 케이크로 다시 오브스를 구매한다든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제가 여기 스테이킹한 다이노는 전부 락업이 걸리고 소각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 넣은 다이노는 그냥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노를 넣고 그걸로 그 다이노가 없어지는 대신 오브스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큰 차이점이 여기는 이제 106%라고 이제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이게 ROI죠. 사실 대부분의 디파이를 보면은 ROI가 아닌 그 다른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보시면 이제 APR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연 수익률이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1년 동안 돌리면 내가 는 뭐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추가로 187만 원이 나온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ROI이기 때문에 연 기준이 아니고 내가 투자를 진행하는 기간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개월짜리 풀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 기준 ROI가 106%라는 거죠. 그 말인즉슨 제가 여기 100만원치의 다이노를 넣으면은 이게 지금 11월 한 25일 이쪽 언저리에 끝나는데 이 종료 이후에 100만원치 다이노는 아예 없어지고 200 한 10만원치 정도의 오브스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큰 차이가 있다. ROI는 그 투자 기간 대비고 이제 보통 디파이 사용하는 거는 APR은 연 단위이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가 크고 그래서 뭐 좀 약간 간단하게 계산을 하시려면은 뭐 요거는 3개월이고 APR은 4니까 요거 이제 곱하기 4를 하면 뭐 얼추 어느 정도 맞겠죠. 그런데 이 RO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료 기간은 뭐 11월 25일 정도로 정해져 있지만 이거를 참여하시는 분이 오늘 참여할 수도 있고 내일 참여할 수도 있고 이 참여 기간은 하루하루씩 달라지죠. 달라지면 내가 참여하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ROI 숫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ROI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여기 보면은 time until loc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달 정도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전체 세 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세 달의 절반인 45일, 풀이 시작된 지 한 45일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 여기에 토큰을 넣을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디파이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제 보상률이 조금씩 내려가기 때문에 또 이 다이노는 내가 여기 넣은 건 소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넣었는데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수익률이 너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풀이 시작된 지 한 반 정도 지나면 이제 더 이상은 늘 수 없고 기존에 넣으신 분들만 이제 계속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이제 그런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트랜잭션이 완료가 됐고 이제 플러스 버튼이 나오죠.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누르면 제가 가진 다이노를 지금 아까 교환해서 2.5개 정도가 있는데 2.5개 정도를 스테이킹을 해서 이제 오브스를 채굴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영어로 나와 있는데 뭐 당신이 든 다이노의 100%는 소각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컨펌을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트랜잭션이 컨펌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제 다이노는 이쪽으로 전송이 되고 이제 오브스를 실시간으로 계속 채굴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약 200만 개가 조금 넘는 오브스가 이 풀에 지금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굴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화석 파밍과 멸종 파밍 두 가지 풀을 통한 이제 오브스 다이노 수합 디파이 참여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전 팬케이크 수합 때도 이제 기본적으로 팬케이크 수합에 스테이킹 하실 수 있었지만 뭐 BP 파이낸스라든지 하는 별도의 풀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복리를 돌려주는 이제 그런 풀이 있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 폴리곤에서도 비슷한 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코지팜이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새로운 풀에서 오브스 풀을 런칭을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오브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네, 오브스 USDC 다이노 스왑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다이노 스왑에서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풀을 자동으로 내가 여기서는 원래 수동으로 보상을 수령을 하고 요거를 다시 오브스 USDC를 절반씩 나눠서 다시 LP 토큰을 추가를 해서 더 크게 디파이를 참여하는 게 가능했지만 이 귀찮은 과정을 자동으로 계속 반복해줘서 복리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팜이고 여기도 보면 원래 기존은 187%인데 여기는 본인들이 복리를 돌려서 808%까지 올려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음에 이네이블을 하고 컨펌을 한 뒤에 스테이킹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쭤보겠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 그냥 다이노 스왑에 스테이킹을 안 하고 여기다 하면은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고 통상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이번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받는 다이노를 이제 멸종팜에서도 스테이킹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화석 파밍을 자동으로 복리를 해서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채굴한 다이노를 복리로 해서 다시 오브스 USDC를 돌리는 게 아닌 멸종팜에 넣어서 추가로 오브스를 채굴을 할 거냐 이거는 좀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다이노 스왑 디파이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뭐 각종 사이트나 링크 같은 거는 이쪽에 다이노 스왑의 이 글이 아니죠. 네, 다이노 스왑 저희 블로그 올려드린 내용 이 글이죠. 이 글이나 이 글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당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는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